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장중 내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다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는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상승 재료가 됐고 반대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수급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시장은 장중 내내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도 이슈에 많이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연준 이사, 매파 성격을 띠고 있는 연준 이사 월러 이사의 이 B컷과 B컷에 대한 그런 근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50bp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리고 주말 내내 계속해서 중동에 대한 불안감이 극대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면전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되면서 브렌트유와 그리고 WTI 모두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BOJ 금요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동결은 됐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달러와의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잠시 후 환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해보시죠.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장중에 보여줬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증권사 전망 속에서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 쪽에서는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수요가 조금 더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었고요.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부정적인 임상 결과 속에서 역시 지수 역시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보셔야 될 6가지 뉴스를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많이 힘드신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도 117조 원의 자금들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비중 자체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들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 보겠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안보 지원안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내용 파악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LG화학 쪽에서는 양극재와 관련된 긍정적인 호재 공급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도 함께 보실 텐데요. 화장품주 코스맥스가 되겠습니다.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무난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확실한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 방산과 관련된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요즘 올라가고 있는 방산주의 흐름들에 비해서 매력 포인트가 있다는 부분을 좀 지적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동제약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과 일동제약에서는 조코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국내와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선물 옵션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내내 수요에 대한 문제성이 계속 대두되는 모습이었었고 매물 소화 부분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연준의 발언과 함께 서로 상쇄되는 그런 효과를 계속 보여주는 흐름이었고요. 이날 다우지수 0.09% 상승했지만 S&P 500,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 헤드라인으로 첫 번째 증시의 상승 재료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매파 미국의 연준 월러 이사가 되겠는데요. B컷 이후에 이 B컷에서 찬성표를 던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라면서 B컷 결정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물가 지표 달성 준거로 삼았었던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E 지수의 상승률이 최근 3개월 동안 1.8%를 나타내면서 연준의 목표인 2%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월러 이사는 향후 금리나 경로와 관련해서는요, 이 노동시장 지표가 악화되거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모두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한다면 인하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50bp 추가 인하가 될 것인가라는 시장의 물음에 답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중동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WTI가 4%에서 5%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브렌트 역시 4%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중동 불안감도 그중에 한 몫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교전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를 포함한 약 290개의 표적과 군사 인프라를 공격했다고 밝혔고, 헤즈볼라도 이에 지지 않고 미사일 수십 발을 이스라엘의 라맛 다비드 공군기지로 발사했다고 응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동 내 반이스라엘 세력인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까지 만약에 개입하게 된다면 가자 지구의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시장 측면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장중 내내 변동성을 보인 바 있는데요. 일본 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BOJ 쪽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날 우에다 가즈오 일본 BOJ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물가 상방 리스크가 줄어 정책 결정에 대한 시간을 벌었다며 금리 동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재 실질금리가 매우 낮다면서 계속해서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정책금리 인상과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진적인 인상 발언에 엔 환율은 142엔대 후반에서 143엔대 초반을 유지를 했었고요. 엔 캐리 트레이드 현상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되게 되면서 미국의 달러화도 올렸고, 그리고 미국의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텔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인텔이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도 앞으로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퀄컴 쪽에서 인텔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이 소식에 인텔인 장중에 8%나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이후에 이제 이러한 인수설이 불확실하다는 얘기도 또 추가로 나오게 되면서 상승 탄력을 이렇게 줄이는 흐름까지도 나와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텔은 3.3% 상승을 하면서 21달러 후반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퀄컴은 반대로 2.8%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증권사 시티그룹 입김에 영향을 받는 흐름인데요. 시티그룹 쪽에서는 이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이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 경쟁이 심화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흔들리고는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수요가 여전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점이 유효했습니다. 자,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1.8% 오른 90달러 9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2차 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표 전기차 테슬라 체크해 볼 텐데요. 이 리비안이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이 전반적인 심리를 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독일의 벤츠, 폭스바겐 쪽에서도 수요 감소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부담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테슬라는 2.3% 하락하면서 240달러 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었고요. 안타깝게도 테슬라를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동반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의 선두주자 노보노디스크 보겠습니다. 비만약의 임상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부작용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 부작용에 대한 크기가 부담감이 좀 커지는 결과로서 연결이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 5.4% 하락하면서 127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같은 경쟁사인 일라이릴리는 반사수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올랐는데 크지는 않았습니다. 0.78%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